예,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5일, 갈릴레오 정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아파트 이야기가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빌라에 대한 소외감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빌라 가지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예, 화면을. 그래서 이제 빌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캡처하거나 다른 사람 말을 인용을 하면 좀 더 편하긴 하겠지만 요즘 이제 저작권 문제도 크고 방송을 만든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 각자 다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뭐 통 갖다가 뭐 그냥 쓰는 건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방송 준비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 것을 인용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이나 댓글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홈플러스를 인수하려고 날로 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꼼수를 부리려고 아, 정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머릿속도 정리 좀 하고 있고 마지막 제안할 내용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 대한 시간 할애가 조금 많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방송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빌라가 이제 연립주택 또 다세대 다가구,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칭 이제 연립주택을 뭐 빌라라고 많이 하는데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빌라 조금 다르죠. 다세대 이게 조금씩 달라요. 이 법 이제 이 건축법상의 이제 규정 때문에 이제 생긴 문제인데 이제 하나의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규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것을 혜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내가 집을 짓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그 대표적인 게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한 세대당 주차 면적을 하나씩 확보를 해라.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싸게 공급해야 되니까 어, 두 세대당 주차장을 하나씩 해라.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49층까지밖에 없죠. 15층까지 예전에 15층까지 아파트가 많았고 또 5층까지 저층 아파트가 있고 이제 그런 게 뭐예요? 거기서 이제 층수가 하나 더 올라가면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몇 층 이상 올라가면 또 우리 피난 공간, 불 났을 때 피난 공간을 또 설치해라. 뭐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를 더 해라.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라. 자, 이렇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혜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건 누구 입장이에요? 사업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규제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대충 해서 그냥 집 장사들 집 팔아.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우리 주거 공간으로서 아파트보다 당연히 저기 싸죠. 저렴하죠. 저렴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100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100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100원이라는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어떠한 기능을 하나 빼고 그 빼는데 비용을 뭐 30%를 줄였다. 그럼 7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팔 때 얼마에 팔아요? 70에 파는 게 아니에요. 80이나 90에 팝니다. 여러분들. 왜 아파트가 규제가 많아요. 아파트를 우리 건축하는 것 자체가. 규제가 많은데 사람들이 왜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되고 아파트는 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왜 빌라는 왜 그렇지 못하냐.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처음 그 제도가 시행됐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 도시형 생활주택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외쳤던 적이 있는데 그런 규제가 완화돼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만큼 그 이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요? 그 집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공급하는 자들한테 더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아니, 주차장이 적어. 그래서 건축비가 적게 들었어. 그래서 우리 빌라는 좀 아파트보다 가격이 좀 쌉니다. 그러면 내가 건축비가 적게 들어간 만큼
그 집을 살 때 그 비용이 DC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DC는 되죠. 하지만 들어간 비용보다, 그러니까 절감한 비용보다 DC 폭이, 절감되는 폭이 작죠. 판매되는 비용이 작죠. 원가는 예를 들어서 30%를 줄였는데 판매가는 20%만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더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싼 것을 파는 것이 오히려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을 낮췄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마켓 포인팅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빌라는? 여러분들 세금에 대해서 왜 부자들이 지역의 동네가 더 잘 개발되고, 왜 부자들이 왜 더 잘 살고, 재개발했을 때 왜 아파트 값은 오르고, 또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해도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걸 단순히 시기 질투로 봐야 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을 했어요. 예. 물론 뭐 이익 남긴 걸 보면 또 배 아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금도 더 많이 냈죠. 예. 그렇잖아요. 수십 년간 그 사람들이 낸 재산세라든지 처음부터 낸 취득세부터 해서 모든 비용을 더 많이 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빌라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어떤 성과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걸 갖다가 뭐 이야기를 따지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자꾸 너무 이제 대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냐면, 소위 말해 우리 뭐 아까 제가 당근 들어가 보니까 당근 그지라고 써 있던데, 당근 그지. 예. 잔칫집에 거렁뱅이 거지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잔치니까 같이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지가 상석에 앉고 거지가 우선 밥을, 잔치상을 먼저 받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마치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또 사회 초년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무슨 정책이 올바른 것이고 정의감 있고 자기가 선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걸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80년대 학번들, 예, 운동권들이죠. 지금 요즘 운동권들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공격을 하는 그 대상이 공격자들의 대부분이 90년대 학번들이죠. 보니까 다 제 나이 또래 전후도인데, 또 이제 한 10년 지나면 또 우리가 공격을 받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올바른 사회입니다. 예, 유시민 씨 관련해서 논란이라든지, 뭐 김어준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 게 없는 사회가, 예, 소위 말해 썩은 사회고, 예, 노력하지 않는 사회죠. 자, 요 빌라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제가 이제 어, 지금 접속자가 거의 없어서 예, 질문 있으면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일단 오늘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아까 댓글을 보고서 어디 갔어요? 자, 요 댓글.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규제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이라든지 생활 여건, 또 미래에 대한 그 보장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빌라는 그렇지 못해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식에서 오는, 예, 질투예요. 그래서 내가 싼 걸 샀는데 나중에 결과도 싸게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골동품이에요. 여러분들 골동품 중에 오래된 것이라고 가격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왕이라든지 귀족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작부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것만 지금도 가격이 인정되는 거지. 뭐 한 100년 됐어요, 1000년 됐어요, 1000년 됐어요. 예, 서민들이 쓰는 물건은, 예, 지금도 그냥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가격 인정 안 받아요. 예전에 그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뭐
오래된 골목집에 있는 낡은 집을 보존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추억에 빠져 가지고 그런 헛소리하는 거를 참고 봤는데 역사적인 가치 없습니다. 무조건 뭐 오래 보관한다고 해서 다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는 처음부터 싸구려로 만든 집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익은 한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예, 개발업자가 가져간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데서 벗어나려면 우리들 생각 자체가 거지건성을 버려야 돼요. 예, 가난에서 벗어야 됩니다. 제가 빚은 많지만 예, 빚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 내가 목표가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진 사람하고 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하고 산을 올라가지도 않고서 예, 밑에 있는 사람하고는 예, 삶에 대한 어떤 목표나 그 태도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빌라에 대한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 정책 이런 거 없어요. 예, 원래 싸우려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빌라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가치를 그죠? 없어지는 가치에다가 내가 돈을 쓸 거냐, 아니면 지금 불편하더라도 남아있는 가치에다 돈을 쓸 거냐. 대표적인 게 이거 예전에 쓴 책에다가 썼던 이야기인데, 어, 가구가 대표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가구들 보면 요즘 가구들은 오래 쓸 수가 있는 가구가 아니에요. 유행도 빨리 타지만 또 뭐가 있어요? 재질 자체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버릴 수밖에 없는 재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 가구들 보시면 얼마 전에 뭐 집사람 당근에서 옛날 고가구 100년 된 거 샀다고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던데, 예, 공을 많이 들인 거죠. 재료 자체도 그렇고 돈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0년이나 된 어떻게 보면 뭐 요즘같이 MDF로 만들었으면 버렸어도 진작 버렸어야 될 걸 갖다가 예, 지금도 쓸고 닦고 할 만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 사실은 가구로서의 기능은 차이가 없죠. 오히려 뭐 좀 저렴한 게 더 편하고 더 편익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그죠? 돈에 대비해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100만 원이 지금 당장 편의성에 다 투여가 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 100만 원 가치는 사라지는 거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죠. 하지만 100만 원의 편익성과 100만 원을 더 주고 보관 가치성 어떤 그 예술적인 가치성에 대한 수고를 더 했다면 시간이 지나도 이 예술적인 가치성은 계속 남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비하면은 빌라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또 강화시키면 이제 비싼 집들밖에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아니 당장 좀 싸더라도 주차장 없어도 좋아 난 차가 없으니까 좀 싼 집이 필요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빌라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시는데 안 됩니다. 우리가 냄새 난다고 해서 화장실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예, 온 집안이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발코니 확장, 베란다라고 하는 확장에서 보면 참 요즘 아쉬운 게 뭐냐면 거실을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거실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햇빛이 거실 안까지 들어오죠. 예. 여름에 그것도 여름에 더워요. 겨울에 예, 중간에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춥죠. 예,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 그 대신에 내가 거실 바닥을 넓힌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발코니 공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발코니에다 예전에는 뭐 조그마한 우리가 화단식으로 화분도 갖다 놓고 또 뭐 옷도 널어서 빨 수 있었고 뭐 안 쓰는 물건이나 뭐 이런 것도 내놓을 수 있었고 그러한 공간. 그런데 내가 거실을 넓히면서 결국은 그 공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거실을 넓히는 게 대단한 기술이야. 좋은 거야. 더 뛰어난 생각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집이 커지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면적에서 내가 그냥 선택한 거잖아요. 나는 발코니 대신에 거실을 넓게 쓰겠다. 안방을 좀 넓게 쓰겠다. 그 대신에 난방비 더 들어가고 예, 불편하고 뭐 그런 문제들. 예, 소음 문제도 더 크죠. 거실이
층간 소음 문제도. 그런 것처럼 빌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쭉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빌라를 예전에 그 10년 됐네. 이제 저를 이간질하면서 무슨 뭐 강남의 빌라를 갖다 홍보하는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떠들면서 어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저하고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막 그 예전에 팟캐스트 한참 할 때 그지라는 꼴을 봤는데 그냥 빌라 아무리 잘 져야 빌라예요. 왜? 건축법에 규제한 거보다 더 좋게 빌라를 지을 건설업자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 근데 건축법의 규제는 뭐예요? 정부에서 너 괴롭히려고 규제를 한 거예요? 아니죠. 최소한 이 정도의 제품의 품질을 유지해라라는 게 건축법이잖아요. 그러면 규제를 많이 받는 것은 그 규제를 푸는 것이 혜택이에요? 아니면 그 규제를 지킨 것이 혜택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킨 게 혜택인 거예요. 그런데 장사꾼들은 어떻게 말해요? 야, 요거 이렇게 건축법이 강화되기 전에 건물을 지은 거라서 이런 거 유리해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죠? 예. 베란다 발코니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이 돼서 좋아요라고 막 선전하죠. 면적이 더 넓게 빠졌다고. 진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발코니가 없잖아. 발코니 없는 집이잖아. 예? 지금 빌라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그 이제 수익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빌라는 그냥 싸구려 집이다. 원래 자체 모델 자체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빌라의 공급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다들 이거 지금 핵심을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금융이 빌라의 금융에 대한 저기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금융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주거 환경이 개발이 되려면 목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가 수반돼야 돼요? 항상 금융 서비스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예전보다 그래도 올랐다고 지랄들 하지만 옛날에 안 살아봐서 그래. 옛날에 더 심했다니까. 금융제도가 안정화되면서 그나마 우리가 선진국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한국 사람들 불만 얘기하는 거 뭐 끝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빌라가 왜 안 되냐라고 하면요. 빌라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켜준답시고 뭐예요. 전세 월세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은 우리 일반법에 우선하죠. 기존에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지만 그 헌법과 민법을 초월한 초월한 특별하게 이 법이 먼저다라고 하는 깡패 같은 공산당 같은 그런 법이 이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들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빌라의 발전을 막았다. 그리고 전세 사기나 뭐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예요? 서민들 위한답시고 어떠한 정책을 핀 것 중에 하나가 매입형 임대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전세에 대해서 허그에서 이제 보증을 해줬죠. 전세 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란 제도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전세란 제도는 우리나라의 은행 금융 시스템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 한국인들만의 창조적인 경제학으로 나온 시스템인 거예요. 네? 마치 전세가 무슨 막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전세에 대해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왜곡되다 보니까 전세를 갖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생긴 게 전세예요. 그런데 음? 전세를 다시 대출해 주는 그죠? 대출을 못 받아서 생긴 제도가 전세인데 전세의 권리를 다시 대출해 주는 이런 창조적인 제도가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이상하게 되고 전세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상한 모양이 된 거예요. 뭔가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뭐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저도 뭐 끝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반성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여기 보면 막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대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잠깐 좀 광고 좀 아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이북으로 읽으실 수 있고요. 3,000원입니다. 3,000원. 1,000원이고요. 청춘 청구권. 예, 제가 쓴 책입니다. 잘 썼어요. 여러분들 읽으실 만합니다. 직접 책을 온라인에서 뭐 주문하시면 29,000원입니다. 29,900원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북으로 구글에만 올려놨습니다. 예. 이북으로 예, 열람하시 저기 뭐 구독하시게 되면은 3,000원입니다. 3,000원 좀 안 되나 그런 거예요. 3,000원인가? 자, 서민이라는 단어는 위험하다. 이는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포기하고 타인의 동정에 의존하겠다는 패배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라. 그 말은 결국 당신을 영원히 서민의 위치에 가두겠다는 뜻이다. 서민이 잘 사는 사회를 외치는 자들은 사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꼴을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서민은 어디서 사냐고 애원하지만 대신 왜 그 자산 증식의 기회를 소수만 누리는가라고 분노하며 기회의 평등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의 현실을 보라. 겨우 내 집 마련해 중산층으로 올라서려는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을 던져 다시 서민으로 주저앉힌다. 부하들이 보물을 나눌 때 분란이 생기니 두목이 정의를 빙자해 그 보물을 몽땅 압수해버리는 해적선과 무엇이 다른가? 빼앗긴 분은 결국 권력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스스로 서민이라 칭하며 동정을 바라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그들의 먹잇감이다. 부자가 적선하듯 던져주는 푼돈에 길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정당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쟁취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당신은 사육당하며 배부른 서민으로 살고 싶겠지만 나는 차라리 배고픈 국민이 되어 정당한 내 몫을 요구할 것이다. 이게 좀 말이 좀 지금 읽어보니까 또 그러네.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원고가 이제 하여튼 다시 막 또 급하게 쓰면서 부족함 좀 있어요. 이런데 서민, 저는 서민임을 일단 거부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잘 먹고 잘 살자. 그 옛날 그 공산주의가, 우리 민중을 선동했었던 구호죠. 이재명 대통령도 뭐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민보다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도 돼요. 예. 사람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것을. 그죠? 앉아서 주는 밥 먹고 뭐 하고.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교도소 가면 된다니까. 예, 거기 뭐 약도 주고 좋을 것 같죠? 가봐요. 밥 세 끼 먹을 거 주고 TV도 켜주고 예? 나한테 돈 내라고 하지도 않고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죠. 예. 아무튼 청춘 청구권 예, 여러분들이 좀 팔아주셔야 합니다. 읽을 가치 있다고 제가 읽을만 해요.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한 정보나 뭐 이런 것들 좀 바꿔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부로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요. 10분의 1 가격이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또 오프라인의 맛이 있죠. 한국권을 이야기 맞아. 아, 뭐지? 그렇지?
갑자기 멘붕이 왔다. 아, 예. 아, 댓글에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그 댓글을 지금 보려고 했. 원래는 그 댓글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채널을 지금. 네. 아,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막. 그래서 하여튼 빌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예, 일시적인 수요고요. 이제 임대 시장으로서만 가야 되는데 임대 수익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그 이상한 이야기 하던데 임대 사업자와 제도 혜택을 주었는데 예, 혜택을 준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제 빌라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예, 안전입니다. 안전. 예, 안전이라는 것은 내가 뭐 자물쇠를 꼭 걸어 잠그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게 뭐예요? 안전. 주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은 이 안전에 또 민감하죠.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해요. 아니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럼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 뭐하러 당신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라고 하는 이유가 예, 그 이제 그런 것 때문이죠. 예. 단순히 뭐 자꾸 평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음식값 가지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는 얼마다, 뭐 가성비 좋다, 뭐가 맛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사회 경험이 적거나 생각의 폭이 예, 좁을수록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마치 뭐 자기가 막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예, 빌라가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예, 기본 건축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아이 기가 막힌 데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못 찾겠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하도 어이없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그 댓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빌라가 뭐 싸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가장 큰 거는 빌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그 금융 지원이 잘 안 되어 있다. 금융 시스템 지원이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고 팔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래서 아파트 시장의 주요 그 가격을 형성하거나 거래를 만드는 것은 일단 금융이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도 항상 은행이 문제예요. 예, 은행이 문제인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대출을 규제한다. 투기다.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 뭐 예, 거기까지는 놔둡시다.
그래서 빌라는 그 임대소득 외에는 사실은 빌라에 대한 수익률, 그러니까 빌라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과 또 빌라를 운영해서 임대소득으로 산다? 근데 빌라를 파는 사람이, 만들어 파는 사람이 그 뭐예요? 수익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빌라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구매한 사람들은 수익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고령화 사회가 끝나고 그동안 지어졌던 빌라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또 이제 새로운 주거 형태가 이제 추구되기 전까지는 빌라는 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인구도 줄어드는 데다가 주거 환경이 빌라 쪽이 좋아질래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음. 네, 이거 정부 정책에서도 뭐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래서 뭐 예전에 시골에서 살다가 90년대 초반만 해도 빌라에서 사는 것만 해도 야 부러웠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이잖아.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시골에서 아들 녀석이 뭐 화장실 갔다 온대요. 그러면서 차 키를 달라고 하길래 야 저기 화장실이 있는데 왜 어디 가는 거야 임마 그랬더니 아빠 저는 21세기에 태어난 세대예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 농막이니까 농장이니까 그 푸세식 푸세식을 얘가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가지고 한 2km 떨어진 곳에 공공 그 화장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간다고. 아니 뭐 그게 더 편할 수 있죠. 네. 빌라가 그렇습니다. 빌라가 저희 세대까지의 유물이지. 예. 지금 인식에서 그러니까 요즘 세대라든지 앞으로 또 고령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가집이 민속촌에만 남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동네에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가집이었지만 뭐 지붕만 스레트로 바꾼 그 개량 지붕을 한 그런 집들이었죠. 얼마 전까지 초가집이었다가 제가 저희 집도 제가 처음에 과천에 살다가 시골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초가집을 부시고 예, 새로 이제 집을 짓는 졌죠. 그래서 저희 첫 집이 초가집이었죠. 어머님이 초가집을 사서 왔죠. 시골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초가집을 더 잘 짓자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이제 과거에 어떤 주거 형태로 이제 가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가 생활 풍토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꾸 옛날 얘기할 필요 없죠. 예전에 적산가옥도 그랬고 그러니까 일본식 건물들 뭐 그런 거라든지 예, 그런 집들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 때문에 빌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단가가 안 맞는데 가격 가격이 안 맞는데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진짜 그래요. 요즘은 차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 안 하는 사람들만 들어와 살죠. 차 없는 사람들만. 그럼 차 없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어때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빌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빌라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없어지는 유물이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주거 문화가 이제 나올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빌라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할 때 집은 단순히 평당 얼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더 많은 비용을 내고도 왜 그 집에 살까? 생활비 그러니까 빌라가 관리비도 적고 뭐 다 적죠. 관리비도 적은 데다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아파트에 가 살아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옛날 자동차를 지금 타고 다니기가 고쳐서 타고 다니는 것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수리하기도 힘들지만 또 하나 뭐냐면 기름값이 예,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면 새 차로 바꾸는 게 낫죠. 예전에 우리가 새 차를 부모님 세대들은 아니 요즘 것들은 차를 갖다 아껴서 타지를 않는다고 몇 년 타고 나면은 버리고 새로 산다고. 근데 그냥 오히려 중고차로 해외에 수출하고 팔아버리고 새 차를 사는 게 나은 이유가 왜 그래요? 아니 연비가 두 배가 차이가 나는데 기름값이. 그 대표적인 게 시골에 있는 기름 보일러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난방하는데 한 사람이 그 조금 엉덩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살려면 기름값 얼마 들어갈 것 같아? 겨울에 한 집에 기름값 한 300만 원 들어갑니다. 지금 한 달에 겨울 나는데 300만 원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 300만 원이면 예, 도심 지역에 1년 난방비보다 훨씬 더 비싸요. 시골 지역에 겨울 난방비 300만 원이 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빌라에 살면 당장의 비용은 적게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만족도라든지 불편함 그리고 그 주변 분위기에서 오는 예, 그런 사건 사고들 예,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과연 저렴한 것인가 빌라가 가성비가 과연 진짜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집이라는 것을 되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결혼을 내가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빌라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10만 원, 20만 원 외식비를 줄이고 다른 사치를 줄이더라도 집만큼은 여자를 위해서 한 그레이드 좀 높은 곳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또 돈을 아끼는 거예요. 각종 범죄들 다 우리 저렴한 주택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부자 동네에서 거의 안 생겨요. 부자 동네는 집안 싸움이고 내 집안 싸움하고 상관없이 외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본다라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끝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빌라의 전세 사기 예, 주범은 누구냐? LH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빌라의 전세 사기의 그 실질적으로 예, 모티브가 된 거는 LH 직원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 돈 많으면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 없어도 아유 뭐 아유 저 지금 시간이 좀 늦었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